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역왕입니다. 네, 오늘은 제 사업 철학 5번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가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부 얘기해 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이제 하는 거였잖아요. 공부하고 또 그거를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계속 노력하게끔 만드는 구조였는데, 이 5번째는 그 목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된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제 5번째 사업 철학입니다. 이거는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약간 제 성향하고도 또 맞는 게, 제가 약간 좀 뻔뻔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인이 아닌데도 중국무역의 달인하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아이템이었었죠. 이거를 제가 이제 바이어한테도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고, 한 사례는 중국에서 수입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수입을 했는데 이게 제품이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불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불량이 생긴 거죠. 불량이 생긴 건데 이게 8,000개였습니다. 8,000개. 이 나무 조각이 크리스마스 트리 딱 작년 지금 거의 1년 된 것 같네요. 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8,000개 그 밑에 나무 조각을 이렇게 저희가 수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 사무실에서 확인할 때만 해도 곰팡이가 없었거든요. 곰팡이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닐 랩이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뭔가 이렇게 씌우는 포장 같은 게 돼 있는 상태에서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닐 랩으로 쌓이고 또 컨테이너 안에 실어다 오다 보니까 습기가 찬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나무 토막이 이게 곰팡이가 8,000개가 다 쓸어버린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그 물건 가격만 치면은 가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중국에서 그 나무 토막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물건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트리 윗부분 있잖아요. 이것까지 판매가 다 못 되시는 경우가, 못 되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해야지 위에 그 트리 부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 거. 이게 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거기가 상세 페이지 작업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원래 보통 크리스마스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미 3개월 전에 이 페이지 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끝나거든요. 그래야지만 크리스마스 보통 2달 전, 최소 1달 전까지 이제 판매가 다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차질이 딱 생겨버린 거죠.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판단을 했었을 때 제가 그냥 그 물건 값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거. 이것만 솔직히 환불해 줬어도 됐었거든요. 그 물건 가격만. 왜냐면 그것만 곰팡이가 섰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럴 때 이제 제가 판단을 했죠. 왜냐? 저는 중국 무역의 달인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계속 다짐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진짜 달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는 생각. 근데 만약에 정말 돈만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불량 난 거 그것만 그냥 환불해 주고 뭐 끝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이렇게 막 배째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달인이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바로 그 나무 토막을 알아봤죠. 다른 업체를.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들어오기까지가. 예, 그리고 그 똑같은 사이즈를 절단해가지고 하고 또 코팅 칠을 하는 데까지 보통 뭐 딱 봐도 그냥 일주일 넘게, 그리고 또 들어오는데 2, 3일 또 걸리고 통관하는데 또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한국에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뭐 나무 막 이렇게 뭐 벌목하고 막 이런 곳을 수소문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한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그 대표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인원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그 나무를 있잖아요. 8,000개를 직접 다 절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어떤 분이 그걸 찍으셨어요. 했는데 그때 한 꼬박 4일인가 5일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네. 내내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그거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막 사포, 이렇게 기계로 된 사포에다가 밀고 뭐 막 해가지고 구멍도 뚫고 해서 그거랑 유사하게, 똑같은 제품은 아니었지만 유사하게 이제 이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사업 철학 5번째가 실제로 전문가나 그런 뭐 달인 아니면은 그 부역의 최고가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게 아직 잘 안 되긴 하는데, 중요한 그런 순간을 내릴 때 있잖아요. 판단하기가 편해집니다. 판단하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가 아니면은 돈을 택할 수도 있어요. 돈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그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제가 달인이고 제가 전문가고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며칠 동안 거기를 가가지고 그 나무 토막을 자르고 막 하면서, 진짜 그 토막을 여러분들 한 8,000개, 이게 쉬우실 것 같죠? 진짜 여러분들 진짜 한 몇백 개만 잘라보세요. 거의 미쳐버립니다, 이거.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지? 그러다가 한 1,000개 정도 자르잖아요? 그럼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짜증이, 예, 정말 막 진짜 주변 사람 막 다 욕해요. 직원들 욕하고, 저 중국 직원들 욕하고, 막 저도 막 중국 직원들한테 난리 피고 막 어떻게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보냈냐. 원래는 그 나무에 있잖아요. 코팅 처리만 되면은 원래는 이 곰팡이가 안 슬거든요. 근데 이 코팅 처리를 한 거를 거기서 체크를 못 한 거죠. 그래서 그 곰팡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중국 공장도 막 짜증나고 막 하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싫더라고, 미워지더라고요. 왜냐, 제 몸이 힘드니까. 근데 이게 1,000개 이렇게 하다가 2,000개, 한 3,000개 정도 이렇게 썰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랄까, 약간 자포자기한 때가 됩니다. 자포자기. 어쩔 수 없다. 계속 자르게 되죠. 그래서 한 5,000개 정도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해탈의 경지가 됩니다. 약간 해탈의 경지? 진짜? 그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뭔가를 이렇게 막 몇천 개씩 잘라보시면 느끼실 텐데, 한 5,000개 정도 자르니까 정말 해탈의 경지. 마음의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것도 내 잘못이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 전까지는 막 직원들한테 막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하고 막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난리 피고 그랬는데, 그때는 돼가지고, 그래, 고생했다.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르고 있으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평화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8,000개를 다 자르고 나서 납품을 다 마무리하고, 그 업체에서 이제 판매 잘 되겠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를 딱 들었었을 때, 그때, 그래도 내가 전문가구나. 나는 프로구나. 아마추어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체계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왜냐면은 프로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프로 내에서도 정말 상위 그 탑 클래스들은, 제가 손흥민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탑 클래스들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로는 최고가 된다,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최고인 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성장하시는데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거 있잖아요. 제가 1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이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면서, 와, 이거를 해줘, 말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면은 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진짜 했었다면은 저는 10년까지 이렇게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이루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직도 그냥 좀 제 안에는 좀 더 나태한 마음이 있는 거죠.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죠. 예,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쌓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근데 철학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좀 더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나 힘든 상황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 결정을 하기가 좀 편해요. 대입을 하는 거죠. 진짜 어떤 분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밥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 김밥집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막 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 TV에서 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저기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만약에 이 김밥집에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이 김밥집을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이 김밥집을 어떻게 운영했을까? 그분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나서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장사만 잘 되면 되지, 돈만 벌지, 하루에 매출만 좀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나는 김밥의 최고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정말 최고라는 행동으로 하는 거죠. 최고들은 대충 싸나요? 이거 아무래도 이 기름칠을 하는 것도 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눌러가지고 힘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와가지고 김밥을 말고 했었으면은 분명히 이 맛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연구하고 노력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행동을 직접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 김밥집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전문가나 최고가 됐었으면 정말 그것처럼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은 더 쉽지 않을까 판단하는 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 사업 철학 5번째입니다. 예, 진짜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나 이런 말 같은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했었던 거에. 예, 그래서 마치 그게 이미 자기가 전문가 된 것처럼. 그게 초반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뭐 허세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득한 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철학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알리바바 무역왕이라고 이미 제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공헌도 하고 막 했잖아요. 저 스스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네. 중국어로는 이렇게 하죠. 6번째, 제 사업 철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번째 철학은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저 그런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 말 들으시면 전 성공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처음에는, 제가 중다리랑 비슷해요. 예, 저는 중국무역의 달인이 아니었는데, 제가 계속 중다리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무역 모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도 제가 갈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무역의 달인 중다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처음에 계속 얘기를 했죠. 다 인정 안 하고, 저기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1년, 2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3년째인가 됐었을 때, 야, 그래도 왜냐면은 저 3년째가 됐었을 때도 그때도 막 비리비리 했었거든요. 결실이 내고 막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원래 맨날 고민도 많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3년째 그때 됐었던 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나 같았으면은, 얼굴, 이게 창피해서도 계속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어떻게 뻔뻔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분은 약간, 뭐랄까,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인정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 지금 뻔뻔하다. 약간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전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쵸? 그때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게 원래 기분이 좋으면은 좀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뭔가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게 약간 뻔뻔하지 않으신 분, 약간 좀 그러지 않으신 분은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꼭 뭐랄까,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혹은 말을 잘한다던가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뭐랄까, 조용하게 자기 분야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변의 사례인데, 제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가족이죠, 하여튼. 프로게이머. 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 한 동생이 있었어요. 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 동생. 있었는데, 정말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밥 먹는 시간을 빼고 하루에 매일같이 17시간에서 18시간을 게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자기가 재밌고 하니까 하겠지.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게임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6시간, 7시간, 8시간? 저는 이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더 오래 하시는 분도 많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열 몇 시간을 날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 동생이 막 프로게이머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야, 공부해야지 무슨 게임이냐. 왜냐면은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굉장히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의 직업으로서 엄연하게 굉장히 연봉도 높고, 그 다음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 그 직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로망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그때 한창,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 했는데 그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 쟤 저렇게 얼마 하다가 못할 거야 막 이런 거 얘기 듣고 막 게임이냐 뭐냐 막 이랬었는데, 정말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계속 그렇게 게임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하냐? 야,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게임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러니까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걸로 봤거든요. 왜냐면 비전도 없죠. 그깟 게임 해가지고 뭐가 되냐 막 이렇게. 왜냐면 그때 초창기였었으니까 전혀 인정 못 받았는데. 근데 정말 하나 둘씩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옛날에 그거였어요. 인천방송이었어요. 인천방송에 거기에 아마추어들끼리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1위 한 사람은 그 게임, 프로게이머하고 붙어가지고 나가서 하면 프로로 데뷔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추어끼리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1등을 하고 프로 게이머도 결국은 이겨가지고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게임이든 됐건 간에 어떤 분야가 또 좋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좋아요. 게임 솔직히 하기 쉽잖아요. 이런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제가 몇 시간 해보세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저는 이러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뭐 막 열몇 시간씩 하루에 진짜 꼬박꼬박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쓸데없다. 진짜 저거 완전히 제 게임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자기 개발도 아니고 진짜 그냥 인생 낭비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 회사가 됐건 간에 어디가 됐건 간에, 분명히 그분한테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한 거예요. 뭐든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약간 좋은 뉘앙스든 나쁜 뉘앙스든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하면은, 아니면은, 그렇게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와, 박수 받으세요, 진짜.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처음에만 해도 있잖아요. 처음에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한다고 우주 할 때, 너가 미쳤냐, 너 허풍쟁이다, 너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무슨 자동차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전기차를 만드냐 비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쵸? 근데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고 일론 머스크 끝까지 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지금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일론 머스크 달이든 화성이든 진짜 그쪽까지 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로켓 발사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 성공시켰잖아요. 민간 기업이 있잖아요. 이 우주로 가는 그 로켓을 성공시킨 사례가 없는데, 일론 머스크 몇 번의 실패 끝에 결론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우주여행을 일론 머스크가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미친 짓이나 미친 생각도 있잖아요. 계속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존경의 박수를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단해요. 작은 일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게임이 됐건 먹은 것 됐건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분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사업 철학의 6번째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 사람 대단하다. 알리바바 무역왕 될 수 있겠네.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은 저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7번째 사업 철학 뭐냐면은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네, 힘들어도 중간에 이거는 아까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절대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내가 무슨 달인이냐, 무슨 무역이냐. 그리고 굉장히 자괴감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무역의 달인으로 인정받기까지 10년 걸렸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10년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났으니까 짧게 느껴지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을 때는 있잖아요. 자괴감이 왜 느껴지냐면은 뭐 요즘에 여러분들 똑같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거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들 나오는 건 프로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젊고 대단한 사업가들, 혁신적인 사업가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봤었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난 사업을 못하는 건가? 아, 난 사업가 체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딴 사람들은 2, 3년만 해도 이렇게 매출을 내고 이렇게 성공을 이루는데 아, 나는 이렇게 몇 년이나 했는데 이거 난 이제 회사 들어가야 되나? 제가 10년 동안 있잖아요. 정말 제가 나 이거 진짜 접고 나 진짜 회사 들어가서 뭐 어디 진짜 나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체질이 아닌가? 이렇게 제 스스로의 그런 능력을 의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 성과를 뚜렷하게 못 내고 굉장히 힘들 상황들이 길어질 때 그런 것들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잘 되다가도 또 훅 힘들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정말 쉽게 사업하는 거는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약간 사업이 약간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디어만 뚜렷하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추진력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거 아니고요. 분석이나 이런 거 시장 환경을 다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가 또 안 돼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타격이 굉장히 크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이거 여러분들이 예측이나 했나요? 예측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님들이 안 다니는데 그 식당 운영하시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안 하시나요? 열심히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사업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역을 하면서 막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사드 사건. 그거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이슈잖아요. 그쵸? 정치적인 이슈. 이럴 때. 그리고 메르스 뭐 이런 거 사건 터지거나 옛날에 뭐 사스 터지고 뭐 이랬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힘들고 이제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쿵푸 팬다를 봤습니다. 쿵푸 팬다를 보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본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왜냐면은 쿵푸 팬다가 그런 감동도 주지만 기본적으로 전 되게 재밌거든요. 그 웃긴 장면들이 원래 반복해서 보면은 더 이상 안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지금도 쿵푸 팬다를 봐도 계속 웃고 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에 그 팬더가 말하는 행동, 막 이렇게 말짓, 그런 몸짓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도 웃겨요. 그 쿵푸 팬더를 그 말을 하는 게 그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그 잭 블랙이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잭 블랙이 그 실제로 한국에 와가지고 무한도전에 예전에 나왔던 거 아시죠? 와, 저는 그때도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 저는 쿵팬다의 그 잭 블랙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잭 블랙이 행동한 것도 쿵팬다하고 이게 겹쳐지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잭 블랙이 그냥 다 하잖아요. 예. 뭐 그러면서 막 했는데 힘들 때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한도전도 좋아하는데 그럴 때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많은 사람한테 공표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 그냥 혼자만 목표를 세우잖아요. 나는 뭐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혼자만. 그러잖아요. 그럼 좀 해봐요.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분 같은 경우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시험 공부를 따겠다고 혼자 막 하고 나서 공부를 막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데 혼자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주변 사람 공부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떨어지시는 거예요. 떨어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포기를 하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뭐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 뭐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그분이 중간에 포기를 하시려다가 시험 끝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모임을 만났는데 다른 분이 그분한테 여쭤본 거죠. 그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붙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붙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붙었어요. 그냥 그분은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들었었을 때 그분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오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1년을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얘기를 안 했었으면 그분은 아마 포기하셨을지 몰라요. 네. 근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내년에도 또 공부를 해가지고, 따셨더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돼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철학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친구들은 있잖아요. 서로 약간 그렇게 뭐랄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잘 안 됐다는 거를 좀 고소해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응원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야, 그래, 너 뭐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독설 날리는 친구한테는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보통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야, 그래, 그만해, 됐어, 그래, 고생했어, 할 만큼 했어, 다른 것도 봐, 이렇게 보통은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래 이렇게. 왜냐면 그럼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독설 날리는 친구들이 있다. 야, 너 뭐 안 될 줄 알았어, 막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기로라도 하게 돼요. 왜냐, 그 친구가 얄밉거든요. 날 놀리는 게.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 주변에 그 독설 날리는 친구가 3명이 있어요. 번갈아가면서 저한테 날려줘요. 야, 너가 무슨 뭐 무역이냐, 막 이렇게 뭐. 그리고 뭐 최근에, 했는데, 그렇게 막 저기 무시하고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한 10년 되니까, 야, 그래도 너 좀 했나 보다? 요즘에는, 뭐 좀 그래도 뭐 노력했나 보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그래서 독설 날리는 친구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계속 가게 됩니다. 네, 중간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혹시나 이거를 제가 이제 컨설팅을 뭐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좀 썼는데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쓸 때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성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성분한테 여러분들의 꿈이나 목표와 비전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냐? 그분의 마음을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이성분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뜬금없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친하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저는 김밥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김밥을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지? 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벌써 약간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지? 막 이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또 힘든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상황도 오게 돼요. 왜냐면은 모든 음식 같은 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밥이 인정을 못 받고 뭐 돈가스가 막 뜨고 막 이럴 때, 그럼 나 김밥 하지 말고 막 돈가스 할까? 뭐 말라탕을 해야 되나? 뭐 마라샹궈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이성분한테 나는 김밥 왕이 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김밥을 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다시 김밥이 트렌드를 잡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분한테 말씀하실 수 있죠. 김밥을 건네주면서 저랑 사귀어 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김밥 안 될까요? 이거 약간 퇴짜각인가요? 아무튼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정은 받습니다. 인정은 받고 그 여성분이 저는 분명히 김밥을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면서 진짜 맛있다고. 네. 거기서 벌써 맛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한테 바란 거예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나 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공유를 하시면은 포기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것들이 돼요.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진짜 나 뭐 10만 구독자가 될 거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노력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도대체 10만 구독자가 어떻게 되나. 뭐 강의 같은 것도 듣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부단하게. 뭐 가서 뭐 구독자가 안 생겨요. 몇천, 이렇게.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이거 안 돼요. 안 늘어요. 예. 근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또 컨셉이나 이렇게 하고 하면은 중간에 갑자기 구독자가 뻥 터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뻥 터지는 그 순간이 안 와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알리바바 무역왕, 야 네가 무슨 무역왕이야 막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 놀리시는 분, 무시하시는 분 많을 거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냐 10년 지나서 제가 중다리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부단히 노력하면은 알리바바 무역왕으로 인정을 받을 거라는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댓글로 악평을 막 남기셔도 저 나름 멘탈 강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그렇다고 진짜 남기지는 마세요. 또 이게 안 돼. 그래도 또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힘들고 저거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7번째. 힘들어도 계속 하시는 거. 이게 제 사업 철학 7번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